띄어서 읽는 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형식이 있고 뭐 많고 틀리는 답은 없어요. 읽기 연습을 이제 한다. 진짜 할 거임? 읽기 연습. 진짜 할 거임? 읽기 연습. 효연 진짜 할 거임?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다. 할 거야? 그래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요즘에 되게 집중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 배울 수 있는 반나절 클래스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PD님? 안랩 MC 표현으로 거듭나기 위한 뭘 스피치 클래스를 스피치 클래스요? 또 각오 한마디. 오늘 배운 거는 다 앞으로의 저를 위해서 이 유튜브 저의 그 표현의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나절 클래스 일일 선생님 JTBC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예쁘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어떤 네. 걸 좀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개인적인 유튜브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네. 딴 데 출연해서 이제 본인의 좀 과거 얘기도 하면서 순탄하게 올라온 건 아니고 마음고생도 했다 이런 면들이 좀 인상 깊게 남았어요. 아 그래요? 제 소개 간략하게 좀 드리면 전 2011년에 JTBC 입사해서 지금 14년 차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말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도 저는 말하는 걸 업으로 삼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해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게 됐고요. 만약에 대화가 안 통하면 그냥 친구예요 우리. 좋아요. 전 좋아요. 네, 전 좋아요. 말 통할 거라 생각하고 네. 오늘 뭐 반나절 클래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일일 선생님으로 왔으니까 효연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을 진정시킨다? 마음을 진정시킨다. 중요해요. 마음을 진정시킨다. 왜 마음을 진정시킨다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저는 흥분하면 말이 더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긴장하거나 어색하거나 하면 진짜 어버버의 끝이 돼요. 맞아요. 스피치는요, 멘탈이에요. 스피치는 멘탈이다. 네, 정말 중요해요. 멘탈. 어떻게 해요? 이 멘탈이 우선 긴장하는 나의 마음을 바로잡아 줘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게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면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효연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두서없이 나오니까. 되게 흥미로운 건 효연 씨가 아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차분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말하기 이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효연 씨의 그런 실질 증빙 자료 같은 게 증빙자료요? 증빙 자료 같은 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좀 보고 네. 내려보겠습니다. 아 죽겠네 진짜. 이게 뭐야? 근데 나는 또 요즘 거? 뭔 소리야? 난 오늘 한껏 꾸미고 왔는데. 그랬어요. 어때? 뭐가 어때야? 근데 이번에 내가 맛있는 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많이 초대해 줄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이 헛나와. 진짜 내가 저렇게 한다고? 이게 뭐 조작되거나 편집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본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네, 대본 플레이가 아니었다는 거. 그쵸. 본인의 내추럴 모습이었다는 거. 뭔 소리야?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많이 하네. 왜냐면 이 심리적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이걸 이끌어 가야 돼. MC인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뭐라고 추임새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자기도 어색하니까 아유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와, 나 지금 이거 사주 보러 온 것 같아. 아니 갑자기 근데 난 이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연예인인데 왔다 갔다 해. 연예인인데 왔다 갔다 이게 뭐 어떤 포인트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본 건데 뭔가 내가 아는 좀 연예인들은 좀 말도 잘하고 좀 진행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이어서 나도 연예인인데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그런 것 거 같아. 표현하고 싶었다. 근데 이걸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맞아요? 나 창피한데도. 아, 창피해요? 네? 왜 창피해요? 왜 창피해요?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 부분은 난 너무 귀여운데? 그랬어요. 어때? 뭐가 어때야? 근데 효연 씨는 장점이 뭐냐면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줄 것 같고 상냥해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서 농담을 툭툭 던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 상대방이 효연 씨한테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건 되게 진행자로서 인터뷰어로서 굉장히 큰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되게 플러스 포인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정확히 찝어주셨네.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들었을 때 그래서 하고 싶은 알맹이가 없네? 이런 분들이 보통은 미사일과 굉장히 길거나 뭔가를 계속 덧붙이는 것만 덧붙이다 보니 말은 되게 길게 해. 근데 결론은 밥 먹었어야. 이게 반복되면 듣다가 듣는 사람도 조금 길을 잃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죠. 네. 평상시에는 너무 단답형이거든요. 평소에는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누가 질문하면 왜 궁금하지? 약간 그냥 방송에서는 이거를 약간 길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되게 본인이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달이 됐어요. 그래요? 네. 평소에는 말을 원래 이렇게 짧게 하거든요. 근데 매체 앞에서는 좀 길게 하려는 편이에요. 이렇게 딱 앞에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사실 되게 단답형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 타이밍에 되게 말 잘해야지. 또 그런 반대로 압박이 또 네. 그 한마디를 이제 좀 막 어려운 단어 좀 쓰고 싶어도 하고 모르면서. 어려운 단어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맞아요. 국한된 말로서 네, 여러분들의 뭐 네. 지양하십시오 이런 말들 조금씩 섞고 싶은데 그건 마치 단어를 정해놓고 문장을 만드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예. 그래서 애초에 그 단어만 떠오르고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고. 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말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잘 들리게 말하는 게 말을 제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휘력 때문에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지금도 책은 많이 읽어요. 어떤 책을 주로 좀 읽으세요? 요즘에는 좀 사랑해 하고 싶어서. 갑자기? 네. 아니 사랑을 글로 배우나? 아니요, 그 대리만족 약간 좀 막 스릴 있는 좀 귀여운 미소 거 좋아하고. 중딩에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보면서. 귀여운 소설. 근데 귀연이 귀를 좋아하나 봐요. 귀씨를. 사랑은 이제 마스터했으니까. 마스터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마스터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마스터했어요? 네? 왜요? 어떤 오늘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반발심을 드러내면서 왜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써보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써보는 거요? 네. 왜냐면 이렇게 좋은 단어나 좋은 문장을 봐도 한번 써보거나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사실 휘발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효연 씨가 뭐 일기 쓰세요? 요즘에 안 써요. 요즘 안 쓰세요? 말을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사실 막 뱉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글로 뭔가를 표현을 정리해서 쓴다는 건 그 과정 안에 생각하는 과정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편지 쓰는 거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리 쓰는 것도 왜 때려쳤냐면 그 한 페이지 쓰는데 저는 하루 종일 걸려요. 이 한 문장이 뭐라고 그게 안 써져가지고 아니면 이거 화이트로 지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봤던 책 중에 마음에 남는 구절을 모아서 써본다는 생각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드는 구절을 위해 써놓고 이게 내가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 노트같이 남겨두듯이 나 이 문장이 이렇게 노을 지는 저녁에 읽었는데 참 볕도 좋고 뭔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 그건 좀 쉽다. 그렇게 조금 시작하면 좋지. 벌써부터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마음을 하면 하기 싫어지거든. 근데 제가 아까부터 사실 효연 씨의 이렇게 말하는 방법, 발음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 말할 때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는지 비언어적인 걸 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언어적인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이 컨택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 받아주세요. 근데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효연 씨. 이렇게 너딩을 계속 해주시고. 근데 그게 상대방이 왜 효연 씨한테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알겠어. 너무 잘 들어줘.
온몸으로 나 네 얘기 되게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라는 걸 많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최윤 씨의 발음을 제가 보아하니 입 안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발음이 밑에가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안 눌린. 움직이고 약간 눌린 소리가 발음이 뭉개진 소리가 맞아. 조금씩 날 때가 있어요. 사실 발음을 많이 할 때 입을 막 이렇게 벌린다고 해서 발음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 안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줘야 발음이 더 잘 된다. 그 이유는 음가를 내려면 정확한 위치에 가서 혀가 붙었다 떼어졌다가 혀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발음이 명료하게 잘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말 똑 부러지게 막 잘하면 어떤 이미지가 될까? 지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그럴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신 게 또 있어서 뉴스 네. 단신을 좀 읽어보면서 효연 씨 발음 어떤 받침이 조금 연습이 더 필요할지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들어볼게요. 효연 씨 우선 마인드 세팅. 빨리 하지 말아야지. 내 귀에 들리게 읽어봐야지. 전달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뉴스입니다. 다시. 웃으면 이미 또 흥분돼요. 사람이. 자. 뉴스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2달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정오 무렵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에 이어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그린다비크 북쪽 순드누카기가르 근처에서 분화가 시작됐다며 약 3.4km 길이에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약 50m 높이로 분출돼 그린다비크를 향해 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근 이 지역의 융기 현상이 잦은 걸로 볼 때 지하에 마그마가 축적되고 있다고 보고 화산 폭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간중간 그래도 다시 이렇게 다잡아서 하려는 게 보였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면 이 다운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우리가 좀 대화하고 이래서 엄청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그 다운된 게 좀 유지됐어요. 아, 그래요? 중간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자꾸 멈춰서 가끔 이거 예능으로 가야 돼. 이거 계속 어떻게 알았어? 예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맞아요. 네, 그 순간에 응. 그런 그냥 게 중간에 너무 있었어요. 잘 읽었거든 본인이. 네. 책 읽는다니까요. 책 읽으니까 이게 잘 읽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게 되게 단신이 어려운 단신이에요. 아, 제가 그래요? 아까 저기서 초독을 한번 했거든요. 어. 처음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뭐 순두 누카 기가르 막 이런 거 그리고 북쪽이란 발음을 하실 때 부쪽 약간 북쪽. 네. 그래서 북쪽에서 그쵸.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눌러 북쪽에서 연이은 지진도 지진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뭉개져 있어요. 왜냐면 지에다가 지진 발음이 쉽지 않은 구성이라서 연이은 지진. 그쵸? 그리고 야무지네 아주. 당국은 이게 당국. 오, 왼손잡이시구나. 네, 저 왼손잡이입니다. 밥도요? 그쵸? 전 다 왼쪽이에요. 오, 전 젓가락질 왼손. 아, 진짜? 전 양손잡이. 그래서 머리가 좋으시네. 이게 당국은이에요. 발음을 할 때. 아, 당국은. 이게 뒤로 가기 때문에. 당국은 쉽다. 당국은. 당국은. 이게 연음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지켜주시면 훨씬 발음할 때 편해요. 네. 잘하셔가지고 폭발 잘하셨고 폭발이에요. 근데 저도 그 폭발. 폭발하고 헷갈렸어. 폭발이 아니구나. 폭발. 네. 이게 폭발인 거 알았어요? 쌍비읍입니다. 폭발이로 알았죠. 폭발이요? 진짜 다 폭발로 알았어요? 폭발.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잘 읽으셨어요. 잘 읽었어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마다 물론 예능적 요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말씀하실 때 분화가 시작됐다며 이렇게 끊으셨잖아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 끊어 읽어줘도 잘 들려요. 그 띄어서 읽는 거 제가 좀 그거는 연습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네. 그 띄어서 읽는 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훈련하면 그렇게 뭐 크게 뭐랄까 이게 형식이 있고 뭐 많고 틀리는 당분은 없어요. 본인이 호흡이 길면 사실 주어 한 다음에 서술로 쭉 가면 되고 호흡이 좀 짧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말이 되는 문장들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두 번째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쵸. 되게 사소한 차이로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것만 좀 잘 해줘도. 읽기 연습을 이제 한다. 진짜 할 거임? 읽기 연습. 진짜 할 거임? 읽기 연습. 효연 진짜 할 거임?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다. 할 거야? 그래 좋아. 효연 씨가 사실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이걸 하시면서 인터뷰어로서 진행자로서 맞아요. 이걸 끌어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건 사실 다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건 실전 응용 편이니까 진행자로서 가장 좀 고민되는 게 뭐예요? 제가 그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는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안에서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조언을 해주고 싶긴 해요. 근데 좀 요즘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좀 꼰대스럽지 않은 거. 왜냐면 저 꼰대 그게 좀 많아가지고. 티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거를 듣는 친구는 뭐 그닥 꼰대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꼰대스럽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 다 하신 다음에 내가 너무 꼰대스러웠지 보통 이렇게 대화를 좀 하시나요? 꼰대스러웠나? 약간 그렇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자, 첫 번째 효연 씨는 꼰대가 맞습니다. 갑자기? 진단 받았어요. 왜냐면 이 연차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규정짓는 그런 꼰대 축에 속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맞아.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내가 겪어온 얘기를 토대로 해줘야 되는데 야, 나 데뷔 초 때냐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사람들은 꼰대라 부르니 인정하면 편하다. 두 번째 할 얘기 다 하고 내가 좀 꼰대스러웠지 커버해주면 그럼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말 걸 약간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너무 좀 꼰대 같았나? 약간 이렇게. 나 할 건데 약간 이렇게. 그냥 내가 너무 꼰대스러웠지. 그럼 넘어가면 돼. 근데 그걸 막 내가 너무 꼰대스러웠어. 너무 미안해. 내가 꼰대.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너무 그렇다. 구차해져. 근데 웃으면서 꼰대 같았지? 이해해. 이렇게 하면 그걸 듣고서 저 꼰대 진짜 겸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진 않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하고 계시다. 그리고 꼰대가 맞을 수 있다. 높은 확률로. 네. 말씀드리는데 꼰대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업계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아야 된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만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꼰대 얘기만 나오면 발끈발끈. 이제 인터뷰를 정말 많이 나가셨잖아요.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좀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질문 받으면 여러 분들이 좀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김성근 감독님,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과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감독님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약간 자기가 하는 거에 책임을 지고 사람들이 막 질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나 리더니까 내가 감독이니까 책임진다는 자세로 여태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전히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 그 인물께서 난 아직도 야구를 잘 모른다 라는 그 태도로 말씀하신 자체가 전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요. 저게 진짜 약간 장인의 모습인가? 저게 자기의 말에 책임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전 되게 좋아서 그때 당시가 되게 참 처음 뵌 김성근 감독님이지만 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독님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끝나고도 저한테 되게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리고 되게 편하셨대요. 네, 되게 오랜만에 본인이 마음 편한 인터뷰를 하셨다는 그 말이
전 되게 듣기 좋았어요. 네, 인터뷰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니까. 네, 그래서 진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저 정말 이 근래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은 내 롤모델이야 이렇게 말한 게 김성근 감독님이거든요. 아 진짜? 응.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 이제 최강 야구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된 거긴 하지만 그분의 약간 티저 영상이나 이럴 때 멘트들을 보고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멋있죠? 그 별말 아닌데 전 막 눈물 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응. 맞아요. 지금도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요즘에 좀 갱년기라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오늘 스피치에 대해서 뭐 인터뷰에 대해서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걸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진짜 알찼어요. 진짜로 너무 관심이 있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스피치였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배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제가 근래에 가장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주영 아나운서였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더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또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에? 왜 부끄러워요? 몰라. 몰라. 자,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으니 뭐야? 짧게 간단한 테스트 진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드리고 오늘 자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테스트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냥 효연이가 주제 하나 골라서 네. 나한테 1분 동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5분 동안 준비하세요. 준비해요. 준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프리 스피치 하려고 그랬어요? 네. 지금 해도 돼요? 준비 다 되면은 나가서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거 하면 제가 좀 생각해 올 줄 알았나요? 아니요? 너무 잘 아시네. 실현자를 너무 잘 아시네. 꽃은요, 많은 사람들이 꽃을 선물 받으면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좀 중년의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꽃 선물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꽃은 봄에 꽃가루를 날리잖아요. 알러지가 진짜 제 콧물을 너무 많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너무 불편하게 해서 꽃가루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송진가루가 집이 높아도 그 송진가루가 집에 들어오면 누렇게 쌓여요. 그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송진가루도 안 좋아요. 그래서 꽃은 아름답지만 일상생활에 참 불편함을 많이 준다 해서 이번 연도에 좀 더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꽃보다 넌 꽃이 좋아 나무가 좋아 하면 전 나무가 더 좋아요. 꽃은 빨리 시들어서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쁘지만 비싸고. 근데 제가 유독 좋아하는 꽃은 또 말렸을 때 그 말린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예쁘고 저는 어쨌든 꽃보단 나무가 더 좋아요. 나무는 우직하니 몇십 년 저보다 더 오래 살고 약간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꽃은 너무 이렇게 시늘시늘해서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좀 꽃을 보면 슬프다,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꽃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나 진짜 되게 부끄러워 진짜. 자, 우선 꽃이라는 자유 주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의도, 내가 전하고자 한 얘기. 나는 어쨌든 꽃보다는 나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정확히 전달됐다는 거. 그거는 오케이.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선 비언어적인 거. 오케이. 발음이 적절했는가? 꽃이 싫어요예요. 꽃이. 연음이기 제가 때문에. 뭐라 했어요? 꽃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꽃이 싫어요. 꽃. 어. 치읓 발음이니까 그거. 창의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내용은 창의적이었어요. 누가 꽃 스피치를 하는데 저는 꽃이 싫어요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꽃이 싫어? 라는 게 더 들렸어요. 전 무슨 꽃을 좋아해라고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기대했을 법한 내용인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꽃을 골랐지만 전 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싫어? 그래서 화자에 집중이 딱 가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내용이었는가? 좋았다. 아까 들으면서 제가 알러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알러지도 있어서 전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송진가루가 나왔어요. 네. 근데 송진가루랑 꽃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송진가루는 나무도 나무예요. 싫어했나 봐. 그래서 나무도 근데요, 여러분 나무를 좋아하지만 전 송진가루 때문에 송진가루 없는 나무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스피치가 몰라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일생 살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처음 하셨으니까. 해봐요, 완전. 사실 그리고 자유 주제로 5분 동안 준비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한 2분 쓰다가 나 해볼래. 나 해볼래.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인 워낙 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네. 재밌다. 이 반나절 클래스 재밌는 거네요. 저는 근데 웬만한 녹화보다 말을 훨씬 많이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제 영업 비밀 같은 거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많이 나눠들었다는 거. 제 후배한테도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저 같은 고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스피치 학원이 왜 있고 왜 이런 걸 책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사실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고 스피치는. 100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거 왜 돌리는 거야? 그 돌릴 때마다 내가 약간 돌릴 때마다 약간 하기 싫은 말 할 때마다 돌리는 건가? 그게 부끄러운 무언의 거야, 부끄러운 언어인가? 약간 그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총점은 몇 점일 것 같아요? 그래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에요? 네. 그래도 반은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 전 저한테 좀 그래요. 되게 박하시구나. 네. 21점 오,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높다.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높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뭐였죠? 창의성인가요? 태도와 창의성. 네, 거기서 많은 걸 드렸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말할 때 이런 비언어적인 건 굉장히 좋다. 우선 아이 컨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몸짓이 결코 자신감 없는 몸짓은 아니에요. 가끔 길을 잃으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아이 컨택도 루즈해지고 좀 몸도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해서는 21점을 드리고 싶다. 생각보다 높았네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조금 발전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아, 본인이 볼 수 있었나요? 아, 되게 또 자아 성찰과 자아 도취가 좀 있으신 편이군요. 많이 웃으세요, 효연 씨는. 많이 웃으면 상대방이 편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오늘 나름의 스피치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조금 더 볼 거예요. 전혀? 네. 구독, 발음. 좋아요, 조택구알 해주세요. 아무튼 조금 더 레벨업되는 효연 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약간 텐션 올라서 좀 자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니야, 애니야. 나 뭐라 했어, 지금? 아니야, 애미야. 그리고 자꾸 점점 멀어지시는 거예요. 아니야, 애니야? 뭔 소리야?